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일탈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5월 둘째 주 시장 시작이 참 좋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빨간불을 켰는데요. 특히 코스피 시장이 2.16% 급등세를 보여줬죠. 자, 종가 기준으로 2,700선 돌파는 한 달 만입니다. 자, 오늘 미국 고용지표 부진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고 또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반도체주가 부활을 하면서 삼성전자는 8만 전자를 또 찍어보고 SK하이닉스는 3%대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의 시장 이야기도 전문가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시장은 바로 이분과 함께 합니다. 바로 테마주 일탈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문가님, 이번 주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참 시작이 순조로운 것 같습니다. 네. 5월이 다시 한번 기대가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5월은 굉장히 좀 좋은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했었던 대로 시장 반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동 리스크라든지 금리 인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좀 불과하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순환매를 공략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자면은 외국인이 현물에서 1조 원 이상을 좀 순매수하는 게 확인이 됐고요. 또 선물 시장에서도 2조 8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개선이 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좀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 일단은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추세대를 한번 만들어 드렸죠. 그래서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수급이 이제 반도체주 혹은 우량주에 강하게 좀 쏠리게 되면서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730대까지 올라왔는데,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870포인트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차트 흐름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상승 채널 안에서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코스닥이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키 맞추기가 일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을 가지신 분들이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다만 아쉬운 소식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있지만 지금 중동발 리스크도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추가적인 노이즈가 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서 좀 뒤늦게라도 이제 시간에서 사료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게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시장 흐름, 그 다음에 또 미국 증시에 따라서 단기적인 충격은 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조정 구간을 좀 오히려 기회로 삼으실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상방으로 보시고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종목들 공략하면 좋을지 전문가님 조언 또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특징주 시간 가져볼까요? 오늘도 네 가지 특징주 가져볼 건데요. 자, 어떤 종목들 가져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가장 먼저 어디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제 처음 볼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네. 굉장히 좀 오랜만에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기간 우하향 흐름을 좀 보였는데, 최근에 애플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예상보다 상회를 하게 되면서 이 애플 부품주들이 좀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추가적으로 2%의 상승을 보이면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 반등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LG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계속된 하락을 좀 보였는데, 최근에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면서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나와줬고, 또 이번에 애플 같은 경우에 실적을 좋게 발표를 하기도 했지만 이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또다시 실리고 있습니다. AI를 포함한 이제 아이패드나 아니면 아이폰을 또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애플 아이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그 흐름과 맞춰서 좀 같이 움직임을 보일 수 있고, 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개선점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지금 다른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워낙 많이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트 리밸런싱 하는 구간도 필요할 텐데, 그러면은 이제 바닥주에 있는 그런 종목들로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18만 원을 잠깐 이탈했다가 지금 거의 24만 원 구간까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략적으로 한 20%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퍼도 워낙에 좀 낮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뭐 퍼 측면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바닥 구간, 그다음에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투자금이 좀 크시거나 그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뭐 LG 이노텍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이 부품주 중에서도 BH가 있죠. 그래서 비교적 LG 이노텍보다는 좀 가벼운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BH 역시나 갭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지 않고 연일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흐름을 보시더라도 퍼가 8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부담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LG 이노텍 말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19일을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2.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AI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에 수혜를 입고 있고요. 지금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 있다고 하네요.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두 번째 특징주는 어디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이제 두 번째로 볼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미코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미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히든주로서 이제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갑자기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거의 그래서 장중에 상한가 부근까지도 근접했었던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사실 오늘 추가적으로 나온 뭐 재료나 이슈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소개해드렸었던 내용이 이제 숨은 HBM 관련주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뭐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도 크게 좀 무리가 없는 지금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꾸준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 현재 지금 박스권을 그리면서 계속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 8,000원 구간대에서 대략적으로 한 13,000원 구간, 14,000원 구간에서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 이번에 거래량이 좀 크게 실렸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해서 1,800%의 거래량 상승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번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만약에 이 14,0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사실상 23년, 1년 넘게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저항을 받았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4,000원 구간 돌파 여부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미코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이 만약에 나와준다라고 해도 꾸준하게 담아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펄스 히터라는 부품을 좀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HBM 중에서도 이 TC 본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열과 압력으로 붙이게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열을 발생시켜주는 부분이 이제 펄스 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하단부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상단부까지도 그 부품이 이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HBM 수요라든지 뭐 가격 인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오늘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끝날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같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로 미코 말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13,000원 재돌파한 미코고요. 하루 만에 28.42%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 바라봤습니다. 자, 반도체 업황 호조의 부품 관련주들까지 수혜를 받던 오늘 장이었죠. 자, 이 종목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봐도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14,000원 돌파하는지 체크하면서 14,000원 돌파하면은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세 번째 특징주는 또 어딜까요? 네, 이제 세 번째로 볼 종목은 가운전선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제가 이제 4월 9일에 강의를 통해서 추천도 드렸었던 종목인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해 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전선 관련주나 아니면 전력설비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상승 랠리가 이어져 오는 만큼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이 코스닥이나 뭐 코스피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주들도 상승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또 강한 모습을 보였었던 게 전선주와 이제 전력설비 관련주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온전선도 오늘 10%대 강한 상승을 좀 보였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정배열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조정이 나오더라도 21선 부근에서 계속적인 지지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가 돌파 이후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단기 이평선 혹은 21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대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2030년까지도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선 관련주 혹은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 중에 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게 결국에는 또 전선과 전력 설비와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당장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뭐 가온전선뿐만이 아니라 뭐 대원전선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보유 중이시라면 당장 대응이 좀 어렵겠지만 조정이 나왔을 때는 한번 같이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요즘 굉장히 또 반가운 전선주, 가온전선 말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4월 초에 추천해 주신 이후에 지금 무려 47%나 상승을 한 추천주였고요. 오늘 4거래일 만에 15.52% 급등을 했습니다. 저는 가온전선뿐만 아니라 대원전선 그리고 대한전선 등 이 전선주 대부분이 일제히 상승세를 또 보여줬죠. 이 전선주 계속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조정 나올 때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 어디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는데 오늘 새로운 이슈가 좀 붙어주면서 24%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대란, 이 에너지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공급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대체제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원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안내를 드렸는데 사실 이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가스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팅이나 뭐 이런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AI로 인해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전기차와 같은 이런 신산업들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화력발전소나 이런 것들은 축소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리백,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무탄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주로도 오늘 처음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같이 상승을 나올 수 있다는 점 보시고 또 오늘 추가적인 이슈가 있었죠. 또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제재가 또다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주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거래량이나 상승폭이 굉장히 크진 않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런 돌파가 나오고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무려 5,600%가 증가하면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시장 흐름을 보시게 되면 단기적인 상승이 좀 크게 나왔을 때 혹은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받았었던 종목들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 이런 단기 이평선 구간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강의 이 에너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었죠. 근데 이제 하나둘씩 이슈가 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시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바닥 구간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최근에 큰 상승을 보이지 못했었던 그런 소외를 받았었던 종목들이 급등을 보이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좀 해당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내용 준비를 했으니까요. 강의 내용까지도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한선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오늘 24.61% 상승을 했고요. 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천연가스가 공급원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소식 관련해서 부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수업이 또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고요. 자, 한선 엔지니어링 단기적 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올 경우에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경향이 요즘 시장에 있다라고 하죠. 이 종목 역시 그럴 가능성이 크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오늘 수업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 앱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은 이 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톡방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실시간으로 종목들 그리고 정보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입장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얼굴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버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하신데요.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 둘째 주 수업도 가보도록 할게요. 밑줄 쫙쫙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테마주 일타 강사 강우진 전문가입니다. 네, 이제 연휴를 지나서 오늘 이제 화요일 날 첫 거래를 또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도 좀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는 하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현선물 모두 좀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수급 계산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만큼 5월 같은 경우에는 좀 힘차게 출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4월 달 같은 경우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올라가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좀 소외받는 종목군들은 오히려 하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사실 계좌가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오늘 보시면은 그래도 순환매가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서 회복되는 종목들 혹은 수익으로 전환되는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5월달 같은 경우에 다시 공격적인 매매를 좀 하시면서 포트를 좀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에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 또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강의를 통해서 혹은 8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었던 종목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추천해드렸던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급등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이런 것처럼 오늘 준비한 내용, 그 다음에 오늘 준비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좀 급등을 좀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도 참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 앞서 몇 가지 리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4월 9일에 추천을 해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제 바로 레이저셀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유리 기판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LC 본더를 통한 2.5D 패키징 확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일단 상승 재료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C 본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 그래서 미국 기업인 인텔과 마이크론을 통해서 이 LC 본더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급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실리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정이 아니고 기대감이다. 이런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추천 직후에도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한 차례 눌림 이후에 해당 이슈, 아까 그 인텔과 마이크론향 LC 본더 공급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추천 이후 34.8%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올해의 키워드는 결국에는 AI다. AI 통해서 파생되어지는 섹터가 나타날 뿐 중심에는 AI가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단기적인 상승도 있지만 이런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미코도 마찬가지죠. 미코도 상한가 부근까지도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만큼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이렇게 눌림이 나오거나 바닥 하방 경직이 좀 나타나는 종목이라면은 언제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저셀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뭐 거래량이나 아니면은 이 음봉 자체가 캔들 몸통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한가봉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보유해서 수익 극대화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수익을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 지지 체크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접근하는 방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실제로 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바로 4월 30일에 추천해드렸었던 종목인데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 송배전 관련주 혹은 전력 기자재 관련주로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공급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원자력으로도 이런 눈길이 좀 쏠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원자력 관련해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이렇게 두 가지 복합 테마를 가진 종목이라고 좀 안내를 드렸었죠. 게다가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진입하셔도 좋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톡방을 통해서도 3,300원 이하의 매수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86%의 상승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고가인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의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굉장히 유의미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계속 저항을 받았었던 이 3,300원 구간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최근에 보여주지 못했었던 아주 강한 거래량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 랠리가 좀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성파워텍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분할 매도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가격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좀 계시다면은 지금 제 머리 위에 있는 이 QR코드 보이시죠? 왼쪽 상단에 지금 QR코드가 있는데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카메라 통해서 촬영을 하시게 되면은 링크 하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으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은 내일부터 바로 도움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처럼 지금 원전 관련주 혹은 지금 전력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오른 종목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사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내용이기는 합니다. 결국에는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른 에너지원을 지금 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게 되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그 에너지원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선과 전력 설비주들이 부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좀 뒤바뀐 부분은 있지만 결국에는 에너지원이 지금은 부각받을 시점이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의 중심에는 AI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있죠. 근데 지금 시장을 이끄는 건 AI입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이 슈퍼사이클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으로 끝날 테마가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또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전기차 확대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데이터 센터 증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수요에 맞춰서 이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계속해서 증설이 이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맞물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지금은 이 환경 규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 발전을 계속해서 축소해 나가고 있는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돈이 되지 않고 혹은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신재생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언젠가라도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상승을 봤을 때 단순히 지금 과거에 신재생 에너지가 올랐었던 상승폭을 보게 되면 뭐 10%, 20%만 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백 %의 상승을 보였었던 그런 테마인 만큼 앞으로 충분히 그런 모멘텀을, 그리고 혹은 그런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오늘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반기에 155개 이상의 제조 공장을 증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그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전기차를 짓는 부분 혹은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도 어마어마한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가 결국에는 증가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간 가파른 전력 수요가 지속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이 절대 아닌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이죠. 재작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전력 사용량이 전체 사용량의 2%밖에 되지 않았는데 2030년에 가게 되면은 10분의 1 수준인 10.2%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만 두고 봤을 때도 전체 전력의 10%를 사용하는 부분인 만큼 앞으로 전력이 계속적으로 부족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뭐 전기차 공장도 지어야 되고 반도체 공장도 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나가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 데이터 센터 증설을 이어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장주유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135조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향후 15년 동안 200조를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맞춰서 일본도 그리고 뭐 국내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미국 전력 사용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예. 지금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을 보시게 되면은 재작년에는 2.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30년에는 6%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서 증가하게 되면서 7.5%까지 빠르게 급증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공격적으로 전력 설비나 뭐 전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지금 AI 성장성만 보더라도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전기차나 이런 신산업 성장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력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죠. 자, 이 아리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이 아리백을 좀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사이클 에너지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100% 이용하는 그런 기업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리백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앞서 이 향후 15년 동안 200조 원을 투자하겠다던 아마존 같은 경우에 현재 가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아리백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2030년까지 아리백, 이 재생에너지로 100%를 충당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금 아리백에 좀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못하고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아리백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CF백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원자력을 사용하는 기업들 그리고 원자력을 통해서 발생된 에너지원을 이 기업들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전력량이 늘어야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해당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는 아리백이 선택 아닌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시장 창출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 국내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하고 또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뭐 정책적으로도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가 크게 성장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결국에는 그 방향성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때까지는 뭐 정책적으로 충돌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사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태양광 하기가 좀 힘들다, 혹은 바람이 약해서 뭐 풍력을 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글로벌 전력 수요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또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지금 이 아리백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반도체 분야에서 31%, 그리고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40%,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서는 15%의 수출 감소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해석해 봐야 될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이 아리백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고, 혹은 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출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그냥 생산해서 팔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출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라도 아리백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집중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알지 못한다면은 이게 맞나? 라는 의심이 자꾸 들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있게 된다면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계속 모아가고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결국에는 AI에서 계속적으로 파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에너지와 유틸리티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력이나 전력 설비 관련주나 전선주들은 많이 올랐는데, 사실 에너지원 관련주 혹은 유틸리티 관련주들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징주에서도 살펴봤지만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천연가스주로 오늘 처음 부각을 받게 됐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다음을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도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하자,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 보시면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그리고 핵융합에도 투자했다라는 소리가 들렸지만, 사실은 이 신재생 에너지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난에 대비를 해서 앞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1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4조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단순히 AI나 데이터 센터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 관련해서 투자를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그리고 혹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종목들 혹은 바닥에 있거나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었던 종목들로 관심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이동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석연료 관련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워낙에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인데, 지금 보시면은 신재생 에너지로 2050년까지 88%로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나 원자력 이런 걸 포함해서는 12%밖에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국마저도 결국에는 이 환경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 그 다음에 이제 견제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뒤에 좀 더 살펴볼 텐데, 먼저 ESS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G7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6.5배가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ESS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모아놓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ESS 시장이 성장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이 풍력 에너지 혹은 태양광 에너지가 같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짧게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저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잘 아실 겁니다. 그게 어떤 산업이 됐든 저가로 밀어붙이는 부분인데,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미국 태양광 업계에서도 지금 중국산 제품에 좀 관세를 부과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고 27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실 하나큐셀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태양광 모듈과 같은 관련해서 글로벌 1위 기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지금 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좀 대체하기 위해서 이 공급 관련된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한국 제품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반사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산 이 태양광 관련주들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참고해 주시고, 자, 이뿐만이 아니죠. 단순히 지금 미국에서만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본과 그다음에 유럽, EU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중국산 저가 탈탄소 제품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다른 관련해서도 부과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중국의 일부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 입찰 참여에 배제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조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런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반면에 한국 기업들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한국 기업 거를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해서도 국내 이 기술력을 갖추고, 그리고 해외에 실제로 수출도 많이 하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국산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2030년까지 해상풍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전력 부분을 30기가와트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런 이슈가 있었죠. 미국 최초 대규모 빈야드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이 순항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한다라는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태양광 제재뿐만이 아니라 뭐 풍력 터빈 제재, 그리고 실제로 이런 풍력 발전에 대해서도 같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광에만 집중해야 될 게 아니라 풍력 관련주들도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국내에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증가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책적으로 여당과 야당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마찰이 좀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2022년 같은 경우에는 55.5테라와트 같은 경우 55테라와트였는데 2050년 같은 경우에는 736테라와트시로 대략적으로 1000% 이상이 증가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약적인 상승을 좀 보일 것이다라는 거고, 신재생 발전 비중 역시도 22년 재작년에 9.2%에서 계속해서 늘어나서 36년에는 30%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도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전에 17년도에 강한 상승을 보였었던 때를 기억을 하신다면 그때도 정책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가 정책적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게 계속 기준금리를 가지고 뭐 기대감이 후퇴했다, 아니면 다시 기대감이 뭐 상승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기준금리 인하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했었던 거는 금리 인상이 나올까봐 걱정했었던 건데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지어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그 리스크가 이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시기적인 부분만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이 미국 연준 인사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고 결국은 내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뭐 국채금리도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엔 지금 당장 돈이 된다라기보다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부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상황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증설하기 위해서 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금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게 결국에는 금리 연결될 수밖에 없죠. 금리가 높으면은 비용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후퇴를 하게 되면서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충격을 받은 상황이고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 실리게 된다면은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는 반등 나올 일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악재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종목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큐셀이라는 기업이 있죠.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태양광 모듈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세제 혜택만 1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세제 혜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만 보더라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겨우 흑자를 기록을 했죠. 근데 사실상 세제 혜택이 없었다면 적자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제 혜택을 통해서 흑자를 기록할 만큼 이 세제 혜택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을 봤을 때 1분기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적자로 전환을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이 진행이 되고 그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 세제 혜택까지 연결이 된다면은 흑자로 다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 카터스빌 공장 같은 경우에 미국 내 이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인 이 솔라허브의 한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아주에서 본격적인 이제 생산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이 되게 된다면은 하나큐셀에 대한 실적도 회복이 되면서 하나솔루션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과 관련된 기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양면형 이 태양광 패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다른 기업들의 관세가 부과되게 되면서 이 하나솔루션이 반사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했었던 이 하나큐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요청을 수용해 줬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미국과 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책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정책 그리고 미국 이 방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가 이 중국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제가 계속적으로 심해지고 계속 판매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생산을 좀 중단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하나솔루션이 대체하겠다, 이렇게 좀 포부를 밝힌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실 텐데, 사실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도를 좀 보였었는데, 이제 4월 말에 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이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이 많이 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순매수로 전환을 해준 모습이 확인이 됐고,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좀 보여주면서 이런 수급 개선세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을 틀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솔루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구간에 73,000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그 이후로 계속된 조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8,000원 부근에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거의 저점 구간까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을 하고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한 시그널이 나타난 상황은 아니죠. 뭐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거나 아니면 확실한 수렴이 이루어졌다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런 미국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면서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 보시면은 최근에 그런 충격,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가 되게 되면서 단기적인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000원 저점을 찍었는데, 그래도 이런 뭐 이슈들,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과 혹은 이런 정책적 혹은 중국산 제품 규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도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해줬고, 또 장대 양봉이 등장하면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수급선을 돌파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건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대장주, 결국에는 대장주가 이제 중소형주 흐름들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는데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냐? 바로 SDN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SDN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태양 전지판 그리고 인버터를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국내 최고 수준 양면 수리 수강형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태양광 이제 이 판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위에서 이 태양광, 그러니까 이 햇빛을 받게 되죠. 근데 이게 뿐만이 아니라 뒤에도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반사되는 이 광원을 흡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앞서 보신 대로 이 중국산 관세 부과, 그 다음에 뭐 재생에너지 투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총이 1,000억 미만으로 탄력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재무 안정성이 조금 낮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매매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반복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년도에 고가를 찍고 계속 우하향을 하다가 1,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최근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게 확인이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게다가 이 우하향 추세를 돌파하고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탄력을 얻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적으로 아직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기보다는 시세를 줄 때 수익을 챙기고 또 조정이 나오면 다시 담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시간이 조금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력 관련주도 하나 보도록 할 텐데 CS윈드라는 종목이 있죠.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 설비나 그리고 제조를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미국과 뭐 유럽이 해상 풍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워 부분에 있어서는 이 CS윈드가 기술력으로 인증받고 실제로 공급도 많이 해온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확대로 인해서 실제적인 수혜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아까 이 중국산 이 풍력 터빈에 대한 보조금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점점 더 판매가 어려워질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게다가 사실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S윈드는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공시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823억 규모의 윈드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이제 장 마감하고 나왔는데요. 자, 그래서 미국 최대 규모 이 육상 풍력 단지 선지하 프로젝트에 윈드타워를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런 투자가 확대가 되면은 이런 공시가 나오는 정말 알짜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 주봉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CS윈드 같은 경우에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승폭을 다 반납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46,000원 부근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삼각 수렴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자리죠. 그래서 상한선에 걸려 있는 자리인데 만약에 이제 주봉상 상향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은 역시나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혹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46,0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진입할 수 있다라는 점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히든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인데 지금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상장 이후에 이 가격대, 지금 현재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중단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구간, 지금 단기적으로 매물이 쌓여 있는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도 짧게 한번 살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엔 태양광이나 풍력 이렇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발전단지 투자를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과 ESS 결합 수요 증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결국에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신재생 에너지와 ESS는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이 성장,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모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빅테크 가상발전소 투자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이 가상발전소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8시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든주도 굉장히 좀 큰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8시 방송까지도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주제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에너지 대란, 재생에너지에 집중할 때다. 그 다음에 이 전력주를 대체할 종목, 오늘 바로 8시 방송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준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하나 있죠. 톡방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신 다음에 톡방 입장하시면은 좋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입장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전문가님 얼굴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면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